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주제인데요. 45년에 이 8.15 광복을 맞이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정부 수립된 지 또 2년 만에 6.25 전쟁을 겪고요. 그래서 격동의 현대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발전 주제는 7개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당분간 1번에 나오는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주제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이제 시청각 자료나 영상에서 이 현대사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할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 주제인 이 정부 수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광복의 기쁨은 잠시 였지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과제에 좀 집중하는 세력들이, 집단들이 이렇게 나눠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232쪽은 우리가 이제 이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부터 해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세계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도에 살펴보시듯이 분홍색과 하늘색으로 진영이 이렇게 양분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어떤 대립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타나서 중국과 한국, 베트남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그림과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냉전체제의 냉자는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다라는 뜻이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나 독일 등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들이 쇠퇴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 소련 같은 덩치 큰 국가들, 그리고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대사회주의의 대립이 세계 질서를 형성하면서 이런 시대 분위기를 냉전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트루먼 독트린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트루먼이라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리스와 터키가 소련에 대항하는 거를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공공연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47년부터 우리가 트루먼 독트린 이름도 뭐 알아두면 좋지만 이제 대립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뜻이고, 이제 대놓고 미국이 사실 소련을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는 양분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소련 중심의 그 공산주의 진영과 그리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고, 이 대립이 각종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대립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냉전의 정의는 우리가 콜드워라고 나와 있는데,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표면에선 없지만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대립이 각지에서 이어지는 상태, 이것을 콜드워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이 미국이 먼저 친구들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나토라는 경제기구를 조직하자 소련도 WTO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또한 미국이 이제 마셜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우자 소련도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회의를 결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40년간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아주 길게 이어진 것이 냉전체제이고요. 중학교 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좀 배웠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유럽에서 일어난 거는 표면적으로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냉전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게 굉장히 대규모의 전투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과 그리고 한국, 베트남 이 세 군데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가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의 이제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의 베트남 전쟁,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국공내전은 여러분이 계속 지금 요즘 독립군 배우면서 중국 내에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자유주의, 뭐 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을 이끄는 세력이 달랐어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 똑같이 중국어로 쓸게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대립을 했고, 이 두 세력이 결국 크게 부딪히면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그리고 장제스는 중화민국을 세웠는데 이 중화민국이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의 타이완이 됐고요. 중화민공화국은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됐죠.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 지역하고 남한 지역하고, 남한은 대한민국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이고요. 북한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둘 다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은 하고는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했다는 점 때문에 각각 다른 정치 체제가 됐습니다. 자,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미국이 남베트남 편에서 군사 지원 같은 걸 하는 바람에 이 북베트남의 호치민 그리고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 미국을 앞세운 이제 남베트남 사람들과 전쟁을 크게 하는 것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이 여기에 끼어드는지에 대해서 미국 국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반전 분위기가 크게 형성된 것도 이 베트남 전쟁 사건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잉이다라고 느껴진 것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련을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래 전범 국가라서 굉장한 감시를 받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각종 제재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6.25 때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유엔군과 미국군이 사용하는 어떤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점이 예상치 못한 점이었습니다. 자, 이 냉전 체제를 염두에 두고 광복 부분을 공부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